안녕하세요. 다나색깔 박지원장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는 새로운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두피 문신이라는 거는 병의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 광고가 엄격히 의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되는 게가 있고요. 광고 또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전후 사진의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철저히 어떤 그 규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문신업자분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 의료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두피 문신이 아니고 이미 의료법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마구잡이로 온 오프라인 상에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의원에서는 광고할 수 없는데 이건 차별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환자의 신체에 질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왜곡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마구 노출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데 한번 두피 문신 한글로 4글자를 검색해 보시면 수십만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근데 전후 사진이 전에는 막 되게 탈모 심한 막 볼품없는 모습에 시술 후에는 금목걸이에 선글라스에 눈썹까지 문신 딱 해가지고 눈썹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의료 광고에서는 단 한 개도 이거는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의료 광고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도 다 표기해야만 의료 광고로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 득실, 명암을 다 보여주지 않고 명만 너무 드러내서 혹은 왜곡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혹시 보게 되시는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반영구나 문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두피 문신을 하시는 업자분이다. 제가 그 선생님보다 훨씬 많이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많이 해봤거든요. 문신은. 근데 저나 혹은 다른 이 두피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시술의 완성도가 어떤 의사가 덜하다 자기보다 못하니까 본인이 하셔야 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를 잘하면 정형외과 진료를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형외과 진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변치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 행복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권리는 가장 우선되는 가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피 문신은 저는 30여 년 공부했거든요. 오랜 기간 의료기관에서 의료 교육을 수료하고 공부를 해온 전문 의료진의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이나 의학적인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거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상업적으로 두피 문신이 오용, 남용, 악용되는 거를 저는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라는 집단, 문신을 하는 분들과의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고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탈모 환자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제가 문신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메디컬 타투만은 의사의 영역으로 남겨주셔야 된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는 제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타투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디컬 타투는 메디컬 타투입니다. 이 치료의 영역에서 시행되어지는 어떤 문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아이라인, 눈썹 이런 거랑은 다른 관점에서 의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좀 고려하고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피 문신을 잘못해가지고 모낭이 안 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시술 행위 자체로 인해서 머리가 안 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잘못된 어떤 시술 대상의 선택이나 시술 시기의 선택,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모발 성장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는 의사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죠. 일단 샵에 왔으면 그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신을 다 했는데 한 4개월 지나니까 다 머리가 자랐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보기 흉해. 아니면 문신을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탈모가 진행되니까 우리 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설명의 의무가 없잖아요. 탈모가 진행되니까 막 문신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는 자연스러운 대머리이고 싶은데 이제 이 문신 때문에 너무 흉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신 시술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현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듣고 문신을 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문신을 했다면 방금 말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의학적인 약물 복용이라든지 기타 치료들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또 어떤 시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다 스킵이 되고 문신만 남게 돼서 나중에는 이 문신을 지우려다 보니까 모낭이 손상당하고 피부가 손상당하는 현상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로 뭐가 막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겁없이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저는 20여 년을 했는데도 무섭거든요. 매일매일 수술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남의 인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잉크를 삽입하거나 살을 째고 꼬매고 이런 할 수 있는 권리와 이 능력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어떤 시험을 패스해서 이제 얻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경외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의 인체를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업 윤리라고 해야 되나, 의학 윤리라고 봐야죠. 이런 거보다는 진짜 돈의 논리가 돼버리는, 의사들도 이거는 다 경제 활동이니까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라는 거는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오로지 돈으로 평가받고, 그분들이 정말 비윤리적이어서라기보다는 윤리관을 갖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밖에 없는 지식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된다, 1000명에 1명이라도 오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이 환자를 99명 치료를 잘하다가도 1명 잘못되면 의사는 반드시 책임을 지듯이, 내가 치료 못하는 환자라면 얼른 상급기관이나 다른 병원에 맞는 의사한테 전원을 하는 게 의사는 1번 미덕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조금 윤리적으로 해보겠노라고 노력을 하셔도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지식이라는 게 없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윤리는 가질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시술을 잘 하고 못하느냐로 나눌 것 같으면 물리치료사가 정형외과 환자를 보면 된다. 그거랑 똑같죠 뭐. 어떤 문신사분들은 탈모 전문가로 스스로를 칭하시더라고요. 탈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의과대학 입학에서부터 30여 년이 돼가고 탈모 환자를 치료한 지 20여 년이 돼가는 나도 모르는데, 아직 잘 저도 모르는 환자가 오면 아는 교수님들, 아는 다른 의사들 혹은 다른 선생님들, 아니면 해외에 친한 의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상의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탈모 전문가라는 호칭을 쓸 수 없고 써서도 안 되죠. 의사협회나 많은 선생님 의사분들의 단체에서는 반영구나 문신 자체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의사라서 따라가겠지만, 제 사견은 사실 의학 문신 외에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다만 의학 문신, 특히 두피 문신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물리치료의 신인이어도 정형외과 진료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물리치료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의사 중에도 문신을 조금 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황당한 결과, 문신 결과를 보는 경우가 진료실에서 너무 많다는 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몇 달 있으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남는 잉크가 사람의 머리에, 피부에 주사가 돼서 남아있다라는 거가 문제입니다.